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 이론에 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포말로 연소물을 감싸거나 불연성 기체,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 방법은? 자, 여기는 이제 소화 방법 중에서 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소화시키는 방법인데, 바로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주면 바로 질식에 의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질식 소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소화기의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자, 1번.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맞고요. 2번. 사용 시 반출이 용이한 장소. 그러니까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죠. 맞고요. 3번. 장난의 방지를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 틀렸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3번 틀렸고요. 4번 각 부분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내의 장소.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소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질식 소화에 필요한 산소 농도는 가연물과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쵸? 산소 농도는 이제 가연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리고요. 소화약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2번. 억제 소화는 자유활성기에 의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다. 틀렸죠?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바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액체 이산화탄소나 할론의 냉각 소화 효과는 물보다 아주 작다. 그렇죠? 예, 물은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나 할론의 냉각 소화 효과는 물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화염을 금속망이나 소결 금속 등의 미세한 구멍으로 통과시켜 소화하는 화염 방지기는 냉각 소화를 이용한 안전장치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화염이 그 금속의 구멍을 통과할 때 바로 이 금속에 의해서 냉각이 됨으로써 바로 연소가 불가능한 온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염 방지기는 냉각 소화를 이용한 바로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냉각 소화 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자, 어떤 성질이에요? 바로 물의 증발 자멸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물의 증발 자멸은 바로 539칼로리 정도로 상당히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증발 자멸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바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때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증발 자멸을 이용해서 바로 주변의 온도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의 증발 자멸입니다. 문제 5번. 제거 소화법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제거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1번.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시켜주는 방법인 거죠. 맞고요. 2번. 화학 반응기의 화재 시 연료 공급관의 밸브를 잠근다. 그죠? 밸브를 잠금으로써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거예요. 바로 제거 소화 맞고요. 3번. 유류 화재 시 가연물을 포로 덮는다. 자, 가연물을 포로 덮으면 뭐예요? 바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제거 소화가 아니라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유류 탱크 화재 시 5개 소화전을 사용하여 탱크 외벽에 주수한다. 이것도 일종의 제거 소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 6번. 소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소화의 원리에 대한 거예요. 1번. 산화제의 농도를 낮추어 연소가 지속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산소 공급원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이고요. 2번. 가연성 물질의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이거는 바로 냉각 소화가 되겠죠. 그죠? 냉각. 3번. 가열원을 계속 공급한다. 이것은 뭐예요? 가열원을 계속 공급하면은 오히려 연소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소화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요. 4번.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재를 억제시킨다.
이것은 바로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주는 바로 억제 소화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7번. 희석소화 방법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자, 희석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석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어서 바로 이제 소화하는 방법이 되는데, 1번에 아세톤의 물을 다량으로 섞는다. 그러니까 아세톤의 물을 다량으로 섞으면 그 아세톤의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소화하는 거고요. 2번 폭약 등의 폭풍을 이용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 불연성 기체를 화염 속에 투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이것도 맞겠죠. 산소의 농도를 옅게 만드는 거니까. 4번 팽창 진주암으로 피복시킨다. 즉 피복한다는 건 일종의 피복소화이면서 또 뭐예요? 산소와의 그 접촉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질식소화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희석소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조리를 하던 중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신선한 야채를 넣어 소화할 수 있다. 이때의 소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조리하던 중에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신선한 야채를 넣으면 어때요? 신선한 야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온도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바로 식용유 화재를 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바로 2번이죠. 냉각소화 방법인 겁니다. 냉각소화. 다음 문제 9번. 물의 소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보세요. 물의 가장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물의 가장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냉각 효과죠. 그죠? 그런데 이 냉각 효과 말고도 다른 효과가 있어요. 바로 질식 소화 효과도 있는데, 그 질식 소화 효과는 물을 방사할 때 어떤 형태로? 물을 안개 형태로 방사를 하면 냉각 효과뿐만이 아니라 질식 소화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물의 소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3번에 안개처럼 분무상으로 방사한다. 그러면 질식 소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10번.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부촉매의 연쇄 반응 억제 작용에 의한 방법. 그죠? 1번 부촉매에 의한 소화는 물리적인 소화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냉각에 의한 방법, 냉각소화 맞죠? 3번 공기와의 접촉 차단에 의한 방법, 질식소화 맞죠? 4번 가연물 제거에 의한 방법, 제거소화 맞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11번 화학적 소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모닥불에 물을 뿌려 소화한다. 이것은 냉각소화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고요. 2번 모닥불을 모래로 덮어 소화한다. 자, 모래로 덮으면 어때요? 모래를 덮으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질식소화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고요. 3번 유류 화재를 할론 1301로 소화한다. 이겁니다. 바로 부촉매 소화죠. 부촉매 소화는 바로 화학적인 소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지하실 화재를 이산화탄소로 소화한다. 이산화탄소는 바로 질식 소화를 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 가연성의 기체나 액체, 고체에서 나오는 분해가스의 농도를 옅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 즉 농도를 낮추는 거죠. 농도를 옅게 만드는 거 바로 희석 소화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13번. 다음 중 물을 무상으로 분무하여 고비점 유류의 화재를 소화할 때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물에 첨가하는 약재는, 이거 뭐예요? 물을 무상으로 분사했대요. 안개 형태로 분사해서 고비점 유류의 화재를 소화할 때 첨가하는 첨가제, 바로 유화제라고 하죠. 유화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그 충전량의 기준이 있어요. 1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20kg 이상. 잘못되어 있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30kg 이상을 충전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강화액 소화기 60L 이상 맞고요. 3번 분말 소화기 20kg 이상 맞죠? 4번 이산화탄소 소화기 50kg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게 된 것은
1번이네요. 1번. 다음 15번. 할론 1301 소화약제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를 순서대로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것은? 자, 보세요. 할론 1301 소화약제는 할론 소화약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인데,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바로 부촉매 소화, 즉 억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질식 소화 효과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억제 소화, 질식 소화가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다음 16번. 이산화탄소의 질식 및 냉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산소보다 무거우므로 가연물과 산소의 접촉을 방해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그 증기 비중은 대략 1.5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이거는 피복 효과가 있는 겁니다. 1번 맞고요. 2번. 액체 이산화탄소가 기화되어 기체 상태인 탄산가스로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을 흡수한다. 맞죠? 그래서 이 액체 이산화탄소가 뭐 할 때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그 증발 자멸이 또 크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열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냉각 효과도 있는 거예요. 3번.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의 가스로서 가연물의 연소를 방해 또는 억제한다. 산소의 농도를 16% 이하로 제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질식 효과가 있는 거고요. 4번.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반응하며 이때 가연물의 연소열을 흡수함으로 이산화탄소는 냉각 효과를 나타낸다. 자, 잘못됐어요. 자, 이산화탄소는 질식 효과뿐만이 아니라 냉각 효과도 있어요. 분명 있는데, 자, 어디가 틀렸냐?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산소와 반응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그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17번. 불화단백포 소화약제의 소화작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이제 포소화약제의 그 종류 중에서 그 불화단백포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내한용, 초내한용으로 적합하다. 이것은 불화단백포의 그 장점이 아니라 바로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장점이죠. 그죠?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포의 유동성이 우수하여 소화 속도가 빠르다. 이건 맞고요. 3번. 유류의 오염이 되지 않으므로 표면화 주입식 포 방출 방식에 적합하다. 이것도 장점이죠. 4번. 내화성이 우수하여 대형의 유류 저장 탱크 시설에 적합하다. 이것도 장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은 수성 막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 18번. 공기포 소화약제가 화학포 소화약제보다 우수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혼합기구가 복잡하지 않다. 잘못되어 있죠? 자, 공기포 소화약제는 혼합기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죠? 2번. 유동성이 크다. 맞고요. 3번. 고체 표면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이것도 장점 맞죠? 4번. 넓은 면적의 유류 화재에 적합하다. 그죠? 이것도 공기포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혼합기구가 복잡합니다. 그다음 문제 19번. 벤젠의 소화에 필요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서 37 볼륨 %일 때 한계 산소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이 문제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은 CO2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CO2의 농도. CO2의 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 바로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 자, 이 공식으로 CO2의 농도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제시된 값이 뭐예요? 바로 CO2 농도의 값이 나왔잖아요. 농도의 값이 얼마라고요? 37 볼륨 %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한계 산소 농도.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볼게요. 식을 변형을 시켜서
자, 산소의 농도를 이제 구해보면 산소의 농도는 얼마냐면 21 마이너스 21분의 100 곱하기 CO2의 농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100이죠, 100. 잘못됐나요? 100. 100분의 21이죠, 100분의 21. 100분의 21이에요. 자, 이렇게 공식이 변형이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 제시된 그 CO2의 농도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1 마이너스 100분의 21 곱하기 이제 여기에 37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그 산소의 농도는 대략 13.2 정도가 나옵니다. 13.2 볼륨 퍼센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소화 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동결 방지제로 부적합한 것은? 자, 동결 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철에 그 소화 용수가 얼지 않도록 물에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에 글리세린, 2번에 염화나트륨, 3번 에틸렌 글리콜, 4번 프로필렌 글리콜. 자, 이 중에서 바로 동결 방지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2번이죠. 염화나트륨은 동결 방지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21번. 소화약제 중 저발포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자, 그래서 저발포와 고발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팽창비죠, 팽창비. 네, 팽창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발포가 있고요. 그 다음 고발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저발포인 경우는 팽창비가 얼마가 돼? 팽창비가 20 이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경우를 저발포라고 하고요. 자, 고발포는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 8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를 고발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저발포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팽창비가 20 이하의 포, 팽창비가 20 이하의 포를 저발포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22번. FM200이라는 상품명을 가지며 오존 파괴지수, 즉 ODP가 0인 할론 대체 소화약제는 무슨 계열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상품명이 뭐라고 상품명이 FM200이에요, 200. FM200. 자, 상품명이 FM200이라는 그런 약제는 자, 어떤 약제냐면 HFC 227EA라는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계열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어떤 계열? 바로 HFC 계열인 거죠. 그렇죠? HFC 계열.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23번. 다음 중 할론 소화약제를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대체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보세요. 자, 할론 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죠? 쓰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바로 2번에 있죠. 오존층의 파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바로 그 대체용품인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4번. 유류 화재 진압용으로 가장 뛰어난 소화력을 가진 포는? 그죠? 유류 화재 진압용으로 가장 뛰어난 것. 1번 담백포, 2번 수성막포, 3번 고팽창포, 4번 웻워러. 자, 이 중에서 유류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수성막포인 거예요. 수성막포. 이 수성막포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작기 때문에 그 가연성 기름의 표면에 쉽게 뭐한다? 피막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류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뛰어난 소화력을 가진 것은 바로 수성막포인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25번. 다음 중 가스계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세요. 가스계 소화약제.
그러니까 그 가스계 소화 약제라고 하는 거는 가스계. 자, 약제가 방사될 때 가스 형태로 방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스계 소화 약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론 소화 약제. 자, 할론 소화 약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할론 소화 약제의 그 대체로 사용하는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스계 소화 약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기에 보시면 1번에 그 포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포소화 약제는 물과 포원액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소화 약제는 가스계 소화 약제가 아니라 거의 물 소화 약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25번까지 문제풀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